2026년 한국 경제, 지금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다른 쪽에서는 만만치 않은 위기가 동시에 닥쳐오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기술 붐이라는 거대한 순풍과 글로벌 경제의 폭풍이라는 역풍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한가운데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2026년 우리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의 해가 될까요? 아니면 이 거센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는 그런 해가 될까요? 결국 이 서로 다른 두 힘의 싸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겠죠. 전문가들의 분석이 참 흥미로운데요. 2025년을 위험이 확대되는 시대라고 봤다면,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해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요. 2026년은 그 안개가 좀 걷히는 협상과 관리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제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어떻게든 풀어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항해해야 할 이 바다, 그러니까 2026년 세계 경제라는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공식이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이 정말 강력한 성장 엔진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힘이 좀 빠지고 있어요. 자본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미국 같은 선진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에브리띵 랠리라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뭐든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그냥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언뜻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사실 이건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배가 한 밧줄에 묶여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파도 하나만 쳐도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가지 거대한 힘 중에서 첫 번째, 바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이 강력한 기술적 순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핵심은 뭐니 해도 인공지능, 바로 AI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그 두뇌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2조 달러. 와,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7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배가 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이게 바로 AI가 앞으로 만들어낸 시장의 크기고요. 그 중심에 있는 반도체 기술을 가진 우리에겐 정말 엄청난 기회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AI와 반도체 기술의 힘은 단순히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자동차, 에너지, 공장 로봇, 심지어는 아직 먼 미래 같아 보이는 양자 컴퓨팅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바로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래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양자 컴퓨터조차도요, 그 복잡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돌리려면 결국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바로 그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반도체라는 튼튼한 기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전의 뒷면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우리 경제를 향해 불어오는 아주 거센 역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었던 낙관적인 이야기와는 정말 정반대의 아주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72.9%.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2026년 노사관계가 지금보다 더 불안해질 거라고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걱정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소위 노란봉투법 때문에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정년 연장이나 임금 인상 같은 직접적인 비용 압박도 있고요. 여기에 주 4.5일제 같은 근로시간 단축 요구까지. 이 모든 게 기업의 유연성과 경쟁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깊게 깔려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 환경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인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번 보세요.
연준이든 OECD든 IMF든 주요 기관들이 전부 1%대 저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아주 차갑다는 명백한 신호죠. 이렇게 순풍과 역풍이 동시에 아주 강하게 불어오는 상황에서 경제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정책 당국, 특히 한국은행은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자료들이 정책 당국의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국내 GDP 성장률 전망이 여전히 낮아서 경기를 살려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가도 아직 불안해서 섣불리 우리가 금리를 내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대응 전략은 한마디로 신중함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지켜보고요. 둘째, 만약에 무슨 일이 터지면 바로 쓸 수 있는 비상계획을 미리 준비해두고 마지막으로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약 60%의 확률로 원달러 환율이 1,380원에서 1,470원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호황이라는 좋은 소식과 여러 불안 요인이라는 나쁜 소식이 서로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한 결과가 바로 이 범위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엄청난 기술붐이 아주 강력한 국내외 역풍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바로 두 거대한 힘의 대결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적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 그 미래는 이 거대한 기술의 순풍이 만만치 않은 경제적 압박이라는 역풍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싸움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2026년 대한민국의 이 강력한 기술 엔진은 거친 글로벌 폭풍을 뚫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